우리나라 메이크 운동의 핵심 본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하는 렛츠메이크 포럼 현장을 찾아간다. 군사용, 산업용, 취미용 등 다양하게 활용되는 드론. 부품을 손수 구입, 조립하며 상상력으로 하늘을 정복하는 드론 메이커 정교모 씨를 만나보자. 전자의술을 통해 희망을 선물한다. 절단 장애인을 위해 3D 프린팅 전자의술을 개발하는 만드로의 이상호 대표를 만나보자. 우리나라 메이커 운동의 확산을 위해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마련한 렛츠 메이크 포럼. 그 현장을 찾아 메이커 운동의 동향을 알아봅니다. 메이커 운동은 미국을 비롯해 유럽,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주요국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만드는 행위가 개인의 취미 생활을 넘어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원동력이 되곤 하는데요.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해 메이커 운동의 동향을 알아볼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이기서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메이크업 페어로 보는 10년 역사에 대해서 좀 했어요. 메이커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막 이런 제너럴한 터미놀로지가 아니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단계에는. 그리고 이게 무브먼트라는 단어로 발전되는 것도 사실은 예측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런 얘기가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시작은 오픈소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프로그래밍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메이커는 저 오픈소스 하드웨어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알두리노가 곧 메이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사실은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많은 것들을 하지만 알두리노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재작년에 크리스 앤더슨의 메이커스라는 책이 상당히 반향을 일으켰었죠. 그 메이커스라는 책에 보면 굉장히 경제적인 마인드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보면 1인 제작의 시대가 많은 유통, 제조업의 혁명을 갖고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패브리케이션이라는 DIY 시대를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본인 스스로 원하는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거에 대두되고 있는 게 3D 프린팅.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크록스 안 팔릴 것이다. 크록스 신발 집에서 프린터에서 껴서 쓰면 되니까 자기 사이즈에 맞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2007년 텍사스 어스틴이 처음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했을 때 되게 재밌었던 게 저거 올해도 나왔거든요. 저게 뭘까요? 3명이 타서 앉아있으면 굴러가요. 그래서 전체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이 아저씨 뭐 하는지 아세요? 딴 거 없어요. 뜨개질하면서 계속 연주해요. 저 뜨개질 채로. 저 사람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메이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의 교육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수동적인 교육에서 어떻게 바꾸고 창의적인 교육으로 갈까 할 때 전체적으로 그건 이제 학생들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인들까지 아니면 노인들까지 어떻게 교육의 변화를 이끌까? 그게 메이커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만들고 공유하는 메이커가 진정한 메이커고 테키한 게 메이커라고는 생각은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메이커는 새로운 거를 자기 스스로 실험해보고 만들어보면서 남들과 나누는 게 메이커의 기본 정신이다. 이게 제가 본 10년 동안의 메이크업 페어의 중심이 생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주제를 네트워크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메이커 운동의 동향의 주제를 네트워크로 잡았는데, 그러니까 국내 기존의 메이커 스페이스에 네트워크를 더하면은 그걸 팹랩이라고 불러요. 팹랩 노르웨이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최초의 팹랩이에요. 2002년도에 생겼어요. 얘가 바로 이 팹랩을 만든 주인공이에요. 이게 국경지대 이 지역이 있는데 양들은 국경을 이렇게 자꾸 넘어갈 수 있잖아요. 양 넘어가는데 사람이 다 넘어가가지고선 양을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양들에게 GPS를 부착을 하자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MIT에다가 우리 이러이러한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만들어달라 도와달라 이랬는데 이 MIT 교수가 GPS를 만들어주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장비들을 보내줬어요. 이 시골에다가. 그리고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게 이제 최초의 메이커스페이스 팹랩입니다. 네덜란드가 가장 이
메이커 스페이스들끼리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활발한 곳이에요. 여기서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이제 교육 개발이에요. 청소년들,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개발이에요. 이게 성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그 성교육이 아니라 이 수업을 역사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학생들을 뭐 앉혀놓고서는 우리 옛날의 성들을 한번 다시 복원을 시켜보자 하면서 이제 그 역사적인 뭐 자료들을 나눠주는 거죠. 그럼 이 학생들이 역사 공부를 해요. 역사 공부를 한 다음에 너희들이 머릿속에 생각한 이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머릿속에 생각하는 성을 한번 그려봐라. 그래서 미술 시간을 또 가져요. 그리고 나서 디자인 툴을 가르쳐줘요. 그럼 디자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3D 프린팅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레이저 커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럼 이제 기술 교육까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창의성을 길러주는 융합 교육이 아닐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이 네트워크를 3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이제 첫 번째가 인사이드 팹랩, 비트윈 팹랩, 아웃사이드 팹랩. 이 인사이드 팹랩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거는 창의성 교육 개발이라던가 이 메이커들 간의 공공 프로젝트, 시제품 제작, 상품화 연구, 창업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비트윈 팹랩으로 가니까 이런 텔레컨퍼런스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즉각적인 피드백도 다 되고 원격 교육도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을 수도 있고 최근에는 글로벌로 진출하려는 창업팀의 그 시장성 평가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사이드 팹랩으로 가면은 다양한 더 많은 네트워킹이 되겠죠. 이거는 제가 최근에 갔던 아시아 팹랩 네트워크라는 컨퍼런스인데 제가 너무 아쉬웠던 거는 이 컨퍼런스에 국내 참석자가 몇 명이었는 줄 아세요?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메이커 스페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국내 참석자는 저밖에 없더라고요. 되게 사실 민망한 것도 있었어요. 다음 내년에는 팬3가 되겠죠? 인도에서 열리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메이커들과 함께 이런 자리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창하게 뭐 산업과 메이커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제가 뭐 메이커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들 그리고 메이커 페어 신청 참가하면서 느꼈던 점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미래 산업의 중요한 한 축을 이 메이커 문화가 담당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아마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메이커와 산업은 과연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는데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메이커 문화 자체가 아이디어의 용광로 역할을 하고 어떤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들은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하는 아이디어들이 또 있어요. 그게 상품화돼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산업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요즘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도시가 바로 중국의 신천이에요. 제조업의 성지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실제 아이디어를 상품화하는 과정에 필요한 각각의 단계들이 이 신천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신천이라는 도시와 그 주변에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접근성은 굉장히 좋지만 결정적으로 언어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사기 뭐 사기당할 염려 뭐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보안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에 상응하는 단점도 물론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신천이 꿈의 도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신천에서 제조뿐만 아니라 거기서 국제 배송 같은 이런 물류 시스템까지도 다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매력적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단점들도 있다는 것. 그냥 신천만 간다고 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 점은 꼭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점도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상품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열정을 쏟아부어서 올인해야 할 만큼 험난한 과정들이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쪽에 대한 인맥이라든지 아는 분이라든지 혹은
뭐 자금 그것들을 버틸 수 있을 만한 자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전반적인 동향을 다 알게 돼서 되게 유익했고요.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좀 쉽게 메이크업 페어에 대한 그런 히스토리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사업화 관점에서까지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얻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몰랐던 것들도 알게 되고 또 같은 분야에 있는 분들도 많이 뵙게 돼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2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된 렛츠 메이크 포럼은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국내 메이커 운동의 확산을 위해 열린 렛츠 메이크 포럼은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메이커들이 관심 있는 이슈를 토대로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된 전문가들과 보고 듣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최하는 렛츠 메이크 포럼 현장을 찾아 메이커 운동의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메이커 운동이 점차 가속화된다면 산업 구조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처럼 혁신과 창조의 요람이 되고 있는 메이커 운동에 여러분도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이커와 예비 메이커,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렛츠 메이크 포럼. 앞으로도 더 알찬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작은 비행체가 거친 소리를 내며 하늘 높이 날아오른다. 무선 전파로 조종하는 무인기, 드론이다. 다소 복잡해 보이는 드론을 직접 제작하기 위해 부품을 손수 구입, 조립하는 드론 메이커 정교모 씨. 그가 만들어내는 하늘의 산업혁명, 드론을 살펴보자. 드론이 좋아 뭉친 드론 동호회, 팀 고스트. 함께 드론을 제작하고 직접 체험하며 드론에 대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다. 이 드론 동호회를 이끌고 있는 정경호 씨는 드론 사용자는 물론 일반 메이커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진 드론 메이커다. 드론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는 정경호 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만 작동하는 드론. 드론을 이루는 중요한 부품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모터, 그 다음에 프로펠러, 그리고 플라이 컨트롤러가 불리는 이제 조종을 담당하는 CPU가 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실패작이 되는 굉장히 예민한 장비로 알려져 있어 메이커 활동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왜 그는 직접 드론을 만들게 됐을까?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완제품 드론들은 그 어느 하나 같은 나의 목적에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아주 대중적인 기성복을 입고 있는 것처럼 항상 불편하고 뭔가 아쉬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 목적에 딱 맞는 드론을 한번 내가 직접 설계해서 제작을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이제 욕구 때문에 자체 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드론을 만들었던 것은 아니다. 시동조차 걸리지 않았던 정교모 씨의 첫 드론.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어 애를 많이 먹었다는데,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드론 동호회에 가입했던 그는 모임을 가진 지 단 10분 만에 작동 실패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이것이 그가 현재 여러 동호회를 운영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일산의 한 전시장. 이곳은 탁 트인 장소로 드론을 날리기에는 안성맞춤이다. 그가 운영하는 동호회는 매주 이곳에 정기적으로 모여 드론을 활용한 활동을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은 드론을 이용한 항공 측량 실험과 드론 레이싱을 위해 뭉쳤다. 항공 측량, 즉 항공 매핑은 매핑용 드론에 사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달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드론의 비행 구역을 설정한다. 떠오른 드론이 설정한 구역을 스스로 비행하며 곳곳에 사진을 촬영한 뒤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촬영된 사진을 이어붙이면 설정한 구역에 3D 공간이 재현되는 기술이다.
그 레이싱 중심으로 FPV를 이용한 레이싱 중심으로 현재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자동 비행을 중심으로 하는 매핑이라는 그 드론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최근에 그 신입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 회원들에 대한 교육 부분도 같이 이제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핑 후 이어진 드론 레이싱 현장. 이 동호회의 특별함은 레이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미 미국 등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FPV 드론 레이싱을 국내에서 처음 시작한 것인데, 1인칭 시점이란 의미의 FPV 드론 레이싱은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 영상을 통해 직접 레이싱을 즐기는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생동감을 원하는 국내 드론 유저들 사이에서 점차 인기를 끌고 있다.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는 그들. 어떤 점에 흥미를 느끼고 있을까? 드론이라는 공감대를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많은 정보를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도움을 얻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마치 스타워즈를 방불케 하는 드론 시합도 할 수 있어서 재밌고요. 동호회 차원에서 드론 레이싱 대회 개최 등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과 새로운 즐길거리를 창출할 수 있어서 흥미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드론이 그 촬영용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촬영 쪽보다는 그 산업용 쪽으로, 그래서 그 매핑이라는 기술을 이용한 산업 자동화 드론을 만드는 그쪽으로 더 그 개발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컴퓨터, TV가 그랬듯 드론이 일반인의 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어 다양하게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드론 메이커 정교모 씨. 그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함께 응원한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부위 손. 먹을 때도, 일할 때도, 놀 때도,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우리 생활에 있어 손은 중요한 몸의 일부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손을 잃게 된다면 눈앞이 깜깜해질 것 같고요. 세상을 모두 잃은 기분일 것 같아요. 밥 먹는데도 불편하고 일을 찾는데도 불편하니까 되게 생활이 힘들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절단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새로운 손이 되어줄 의수가 있지만 수천만 원 넘는 고가의 의수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 이런 어려운 장애인들의 부담을 가볍게 덜어주고자 3D 프린터를 이용한 전자의수 개발에 앞장선 기업이 있었으니, 전자의수를 통해 희망을 선사하는 만드로의 이상호 대표를 만나보자.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과학창의재단. 이곳 14층의 작은 작업실을 연 이상호 대표는 전자의수 개발을 비롯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값비싼 전자의수를 저렴하게 만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이들의 문의가 폭주하는 것은 당연한 노릇. 한시라도 빨리 완성도 있는 제품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이상호 대표는 잠시도 개발을 게을리할 수 없다. 전자의수는 어찌 보면 로봇손과 비슷한 형태의 전기적으로 구동되는 의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절단 장애인 분들 중에 본인의 의지나 힘으로 기능 의수를 구동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전기적인 힘으로 구동되는 의수가 되겠습니다. 전자의수에 매달려 설계를 하고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고 회로를 만드느라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이상호 대표. 피곤할 법도 하지만 그의 얼굴엔 만드는 즐거움과 결과에 대한 기대감만이 가득해 보인다. 그야말로 타고난 메이커다. 2014년까지만 해도 이상호 대표는 절단 장애인에 대한 복지나 전자의수 시장과는 별로 관련이 없던 사람이었다.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후 가정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이상호 대표는 이후 프랑스로 건너가 프랑스 국립정보학연구소에서 일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국내 전자대기업의 책임연구원으로 지내다 지난해 지금의 만드로를 설립한 것인데, 네, 올해 1월 초였습니다. 한 3D 프린팅 커뮤니티에 올라온 절단 장애인 분의 사연을 보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사연이 이랬습니다. 두 손을 잃었고 전자의수를 사자니 한쪽에 4천만 원이나 한다고 하였고 그 돈을 당연히 낼 수가 없었기에 그럼 어떻게 할까 포기할까도 고민했는데 3D 프린터로 의수를 만들 수 있다는 사례를 외국에서 확인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지 그런 문의를 이제 올렸고요. 그것을 보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것이 이상호 대표가 제작한 전자의수다. 골기역근에서 발생하는 신체 신호를 감지하는 근전도 센서와 이를 제어하는 초소형 컴퓨터 아두이노, 구동을 담당하는 모터 부분을 개발했다. 사람의 손 모양을 그대로 옮겨놓은 외골격은 3D 프린터로 출력했다. 3D 프린터로 출력한 손가락 관절의 아두이노와 각종 센서를 연결하면 전자의수가 완성되는데 전자의수의 기본 동작 원리를 살펴보면 3D 프린터로 출력한 손가락 골격을 모터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전자의수를 구동하려고 하면 사람의 그 의지, 움직이겠다는 그 신호를 그 전자의수에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활용한 것은 이제 근전도 센서인데요. 근육의 움직임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이 전극들이 신호를 받아서 아두이노라고 하는 초소형 컴퓨터에 전달을 하게 되겠고요. 이 아두이노는 이 신호들의 패턴을 사전 정의된 패턴을 만족시킬 경우에 모터를 구동시키게 되고 이 모터는 낚싯줄, 와이어를 잡아당겨서 이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제 그 아두이노에 의해서 제어가 돼서 일어나게 되겠고 또한 사람이 원하는 패턴이 있다고 하면 그 패턴을 학습을 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패턴으로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이 전자의수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3D 프린팅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3D 프린팅 기술은 컴퓨터로 만든 3D 모델 도면을 물체로 출력하는 기술을 말하는데 잉크 프린터가 종이에 글자를 인쇄하는 것처럼 플라스틱 수지를 원료로 쓰는 3D 프린터는 입체 물체를 출력할 수 있다. 작은 부품을 하나 생산하려 해도 수천만 원에서 억대를 호가하는 금형비가 메이커들의 발목을 잡았다면 3D 프린터의 등장으로 저렴하게 재료를 구할 수 있게 돼 메이커 활동에 관심 있거나 직접 만들기를 즐겨하는 이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3D 프린터를 활용한 만드로 이상호 대표의 전자의수는 나날이 발전 중이다. 장애를 가진 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해 처음으로 제작했던 전자의수의 이름은 마크1. 어깨를 들썩일 때 신호가 발생하면 손가락이 이를 감지하고 움직이도록 설계했다. 마크1에서는 서버 모터를 썼지만 마크2에서는 직류 모터로 교체했다. 서버 모터는 크기도 크고 볼품도 없었지만 직류 모터를 사용하면 작고 가벼운 설계가 가능했다.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장점이었다. 마크3도 제작했는데 최대한 사람의 손과 가깝게 디자인했다. 손가락에 스프링을 달아 물건을 잡을 때 마치 근육처럼 적당한 긴장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앞으로도 개발 중인 전자의수에 많은 변화를 줄 예정이라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손가락의 정밀한 제어 움직임 컨트롤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전자의수의 말단 장치 말고 사람의 팔에 닿는 이 소켓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 절단 장애인의 절단된 환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인체공학적인 설계도 필요하고 조금 더 사람을 배려한 기술들이 접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해서 올해 연말까지 이제 기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제품 개선과 개발에 누구보다 몰두하고 있지만 3D 프린터로 제작한 전자의수를 직접 판매할 생각이 당장은 없다고 말하는 이상호 대표. 다만 완성한 3D 프린팅 전자의수 제작 기술을 기존 전자의수 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데 개인의 이익보다는 전체 전자의수 시장의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에서다. 당장은 연구 개발 차원에서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하지만 기존 의지보조기 제조사들은 부품 납품이나 기술 공급 형태의 협력을 해나갈 것이며 또한 병원이나 진료기관에는 전자의수의 완제품을 재능기부나 혹은
납품의 형식으로 사업화를 이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호 대표는 만드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쉽게 원하는 부품의 설계와 3D 프린터로 출력한 부품을 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러 메이커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궁금증도 해결하고 서로의 기술도 공유하며 좀 더 편리하고 쉽게 자신들이 원하는 작품들을 만들어 나간다. 하루가 36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상호 대표는 누구보다도 바쁘다. 종종 걸음으로 어디론가 바삐 향하는데, 그의 발걸음이 도착한 곳은 코엑스. 3D 프린팅 유저들을 위해 보다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참여가 가능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3D 프린팅 기술 분야에서 이미 유명 인사로 알려진 이상호 대표도 초대를 받았다. 자신이 갖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담을 공유할 수 있고, 그것이 다른 유저들과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라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꼭 참석하려고 노력한다. 3D 프린터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해외에서는 사례들이 대단히 많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만드로라는 1인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이상호 대표가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요. 앞으로 더 좋은 일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만드는 것이 즐겁고 그것이 타인을 위한 일일 때 더욱 신이 난다는 이상호 대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해졌다. 현재 수천만 원에 호가하는 고가의 장비인 전자유수를 10분의 1에서 30분의 1 정도, 스마트폰 가격 수준까지 떨어뜨린 저비용의 전자유수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현재는 돈이 없어서 절단 장애인분들이 전자유수를 못 쓰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더 이상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돈이 없어서 전자예술을 쓰지 못하는 절단 장애인은 없도록 하는 것을 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기술로 절망의 끝으로 떨어진 절단 장애인에게 희망찬 새 삶을 선물하는 만드로 이상호 대표. 앞으로도 그가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새로운 희망들이 출력되길 기대해본다.